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10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비덴트는 약 1.61%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는 이제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와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이제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사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후에는 이 빗썸홀딩스의 지분 65% 이정훈 의장의 65%의 지분, 우호 지분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과거부터 이제 매각을 추진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매각의 대상자가 NC소프트나 또는 이제 넥슨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 회사들로 거론이 됐었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넥슨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비덴트의 주가도 함께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해외 사모펀드 쪽에서 빗썸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뉴스가 좀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 시기에는 JP 모건과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계열의 회사가 빗썸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뉴스화 되면서 올라갔었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언론 플레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인수가 매각이 된 것도 아니고 한데 주가는 그런 기대감에 현재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덴트의 기본적인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매각,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은 주가가 좀 쉬어가더라도 또 올라가거나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JP 모건이나 시카고 상품거래소 쪽에서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 다음에 장 초반에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인도 쪽에서 가상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채굴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제 하락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오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걸 했죠. 비트코인은 투기다. 그 다음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비싸다. 그러면서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흔들렸었죠. 근데 그거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막 경신하고 그랬죠. 중국 쪽에서도 과거에 비트코인을 규제했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더 올라오는 상황들이 생겼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 제가 이 종목을 찍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를 자꾸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 비트코인에 대한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제목은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뛰어든 진짜 이유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핵심은 이제 정부가 빼앗을 수 없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제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미국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미래에 미국에서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패닉이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 1,000억 원 정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그 돈을 빨리 한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의 공장이나 기계로 1,000억 원어치의 이런 이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옮겨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금융권에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겨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자연재해 속에 일시적으로 예금,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결되고 해서 인출을 못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실물을 옮겨오는 수밖에 없어요. 달러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와야 되는데 그럼 그 달러 묶음이나 1,000억 원에 달하는 뭐 보석이나 달러 묶음을 공항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공항 검색대에서 무조건 걸립니다. 그죠? 네, 무조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비트코인은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무게도 없고 금융권에 의해서 동결되지도 않고 국경을 빠져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서나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비밀번호만 넣게 되면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고 그거를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제일 잘 설명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뭐 부정 여론도 많고 긍정 여론도 사실 많아요. 근데 현실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7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현실인 거고. 그죠? 그래서 비관론자도 있고 뭐 긍정론자도 있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뭐 회의론자들은 이 현실이 일시적인 착각이라고 지난 10년간 외쳐왔다. 뭐 가격이 없어지는 자산이라면 아무리 국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가졌어도 무용지물인 것은 맞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도 쪽에서 좀 악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과거에도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이 비트코인을 또 제약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이건 사기다라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막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년부터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세금을 걷겠다. 사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세금을 걷겠다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예전부터 거래소 폐쇄시키고 채굴 금지시키고 이런 이제 뭐 규제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늘 모르고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제재를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미국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선언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가격은 흔들려요. 가격은 흔들리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일찌감치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했을 텐데 이게 뭐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투자하고 앨런 머스크도 투자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인도발 악재가 좀 터져서 어제도 하락이었고 오늘도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 또한 또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보고 있고 이 조정 이후에 또다시 안정을 찾고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도 이 부분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막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이 돼서 인도발 악재로 인해서 어제의 하락과 오늘의 하락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그 하락이 조정 이후에 또 반등으로 가면 결국 비덴트도 주가는 거기에 따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거나 또는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는 또다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고 이전에도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고 이전에도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듯이 하나의 이제 과정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일 10% 20%씩 급등한다면 주가는 거기에 반응해서 또 움직이겠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또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5일선이 깨졌고 이제 11선에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만약에 이제 11선마저도 좀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 한동안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오는 종목은 5일선 깨지면 일부 비중 조절, 11선 깨지면 나머지도 전량 현금 확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급등주를 대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좀 타점을 잡아본다 그러면 저는 이전에 한 1,500원, 1,300원 정도? 이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정확히 지키지는 못했고 살짝 이탈이 됐다가 다시 올라온 케이스가 되는데, 만약에 11선마저도 이탈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종목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 정도 한 1,500원, 1,300원 정도에서 바닥이나 반등을 또 봐야 되겠죠. 바닥을 좀 찍으면서 돌아갈 가능성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시나 이제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으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의 하락과 오늘의 추가적인 하락은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좀 완화되면 주가는 또 자연스럽게 바닥을 찍고 비트코인 상승할 때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비덴트가 5일선이 꺾였고 11선마저 깨버린다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는 1,500원 정도에서 한 1,300원 정도까지 가격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뭐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이고,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향을 여기서 틀어갈 수도 있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을 노리고 한번 또 타점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보면 잘 가다가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지면서 조정이 좀 더 깊어졌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올라왔지만, 물론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선마저 깨진다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다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는 또 거기에 반응해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해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한 번씩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세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설명들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으면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